화순도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트럼프에 대한 트럼프라는 인간이 어떤 이 스탠스를 가지고 지금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인간적인 부분과 트럼프의 습성, 이런 본질을 좀 파악을 하면서 이렇게 이 계획이 도대체 뭘까? 이런 부분을 알고 대응을 하는 거와 모르고 대응을 하는 것은 천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죠. 중국이 보복 관세를 매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이 아주 또 급락을 했죠. 아주 폭락이 거듭되고 있는 흐름인데, 함께 하실 분들은 010-228-8213으로 문제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트럼프는 자기가 원하는 거를 어떻게든 이런 협상의 방식, 자기만의 협상 방식이 있죠. 이 트럼프 일기 때 이런 부분들을 잘 확인을 했습니다. 아주 잘 확인을 이렇게 했고, 자,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의 자존심, 그런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익이 우선이다. 지금은 이 목표를 미국의 이익, 이렇게 목표를 잡고 있죠.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코인도 막 트럼프 코인 자기가 막 발행을 해버리죠. 발행해가지고 아주 돈을 또 쓸어 담고 이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자, 미국이 정말 이런 부분을 보면은 그야말로 자유민주주의의 끝판왕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기주의 같은 이런 모습들도 많이 보인다. 트럼프가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찌 보면은 이 횡포도 이런 횡포가 있을까 싶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 겁니다. 전 세계 관세 지금 10%또 매겼죠. 자, 10% 매겼다라고 나오는데, 중국이 여기에서 반기를 들면서 34% 관세 그대로 돌려주겠어, 이렇게 또 발표를 하면서 미 증시가 아주 박살났죠. 아주 시원하게 시뻘겋게 빨갛고 계속 빨간 흐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주 박살나고 있죠. 완전히 박살을 내버립니다. 완전히 투매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증시 이제 끝났다, 이런 분위기가 아주 팽배하고 있습니다. 은행주, 그리고 뭐 테슬라, 반도체, 전기차 할 것 없이 전부 다 박살이죠. 전부 다 살아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살아남는 게 없는 수준이다. 자, 지금의 이 모습을 보면은 과거에 이 팬데믹 사태 때 아주 증시 대폭락이 일어났죠. 팬데믹 때. 자, 그럴 때 금리 인하를 통해서 아주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 이 주가가 이렇게 미 증시가 박살나는 거에 대해서 다 예견하고 있었어. 괜찮아. 나 다 알고 있었던 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사람의 속내는 뭔지 모릅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 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이 트럼프가 지금 노리는 시나리오는 이런 겁니다. 이거 뭐 보면 알죠. 트럼프 관상 딱 보면 압니다. 트럼프의 생각,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첫 번째, 관세로 전 세계를 재편하겠다. 그래서 미국 우선주의를 실시하겠다. 나만 잘 살겠다. 뭐 이런 분위기죠. 그동안에 우리 미국이 많이 손해를 봤으니 이제 관세를 많이 붙이고, 그거 싫으면 미국에다 공장 지어라. 일자리 많이 창출될 거다. 이렇게 해서 지금 밀어붙이고 있죠. 가장 강력하게 관세면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그러면 이 관세를 붙이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겠죠. 가격이 계속 올라갈 테니까. 자, 그런데 가격이 이제 계속 올라가겠지만, 이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면은 소비가 급감하겠죠. 급감. 이렇게 비싸니까 못 사지,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재고가 많이 남겠죠. 재고가 많이 남게 된다 그러면 이제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할 수 있는, 하락. 원자재 가격이 또 이렇게 또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겠죠. 주식도 이런 부분은 기업의 수익을 해치는 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주가도 내려갈 거다. 그러니까 원자재나 이런 재고가 급증을 하면서 이렇게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겠지만,
이런 원자재에 대한 재고 급증 이런 부분들이 물가를 또 안정시킬 수 있을 거다. 상쇄를 좀 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 자, 그리고 물가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상쇄가 좀 된다. 그리고 증시가 박살나게 된다. 그러면 파월이 움직일 것이다. 그래서 파월이 압박하고 있죠. 이 봐봐라. 지금 증시 박살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국 경기가 둔화가 되는 이런 보고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계속 금리를 유지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파월 입장에서는 아니 금리를 인하를 뭐 하는 것도 물가를 보고 해야 되는데 관세를 그렇게 당신이 막 붙여버리고 있는데 아이폰이 40% 가격이 비싸지고 자동차 가격이 비싸질 텐데 그렇게 되면은 물가가 계속 올라갈 거 아니냐. 근데 이런 물가가 상승하는 부분이 뻔히 보이는데 내가 금리 인하를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반발을 하고 있죠. 증시 박살나고 하는 거 이거 어떡할 거냐. 빨리 금리 인하해라.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트럼프가 보고 있는 시나리오 큰 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관세로 미국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 그리고 관세 수입을 크게 늘려서 부채도 줄이겠다. 미국인들 잘 살게 만들겠다. 이런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은 반대급부가 증시 불안감에 증시 급락이 나올 거다. 그거는 금리 인하를 통해서 다시 부양합니다. 돈으로 다시 부양을 시키면 된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최대한 맥스치로 관세를 부과를 시켜서 각국에서 이제 뭔가 선물을 우리가 원하는 선물을 하나씩 가져오면은 관세를 팍팍 까주겠다. 그렇게 딱 자리 잡고 있죠. 그렇지 웃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저 이제 다 가져오겠지. 다 내 계획대로 될 거야. 그러고 있는데 바로 중국에서 반기를 바로 들었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네가 올리면 나도 올리겠어. 근데 사실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버리면 중국이 훨씬 손해입니다. 손해. 훨씬 손해인데 왜냐면은 미국은 소비국이죠. 중국은 생산국이죠. 생산해서 판매하는 게 중국에서 미국으로 거의 판매하는 미국에서 중국이 관세를 붙였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보다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게 훨씬 더 규모가 크죠. 그래서 그렇게 관세 전쟁을 맞불을 놓겠다라고 하면 중국이 어마어마한 손해를 봅니다. 손해를 보겠지만 중국은 또 공산주의 국가죠. 그런 거 나 신경 써 괜찮아. 손해 좀 보더라도 그냥 굽히고 들어가는 거는 이거 우리가 허락 못하지. 이렇게 관세를 아주 관세에다 히트류까지 미국 수출 막겠다. 이런 식으로 맞불을 놔버렸죠. 그래서 틱톡도 이렇게 미국이 가져오려고 했는데 아예 그냥 중국이 어림도 없어. 한판 해보자 뭐. 폭망전, 멸망전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지금 돼버렸죠. 이렇게 지금 되는 상황이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플랜 B를 세워놓지 않았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트럼프 인물을 좀 안다면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그리고 지금은 이 관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또 여러 중국이나 또 캐나다에서도 보복관세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이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또 가지고 있을 겁니다. 뭔가 반전의 카드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 이 사람이 그런 거 없이 난 몰라. 대공황이 뭔데? 이 관세에 붙이고 자국우선주의로 가면은 예전에 1929년 대공황 이런 부분을 모를 리가 없겠죠. 이 사람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어느 정도 최대한도로 많이 가져오겠다. 그 희생양은 이제 경제와 그리고 세계 경제 흔들림 그리고 증시 폭락이겠죠. 자, 이런 부분을 지금 좀 용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자, 이제 관세 전쟁이 현실로 되면서 주가가 아주 크게 폭락을 하면은 이 트럼프는 아마 지금 계속해서 더 내려간다. 이거 봐라. 계속 이렇게 박살나는데 연준 진짜로 이렇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압박을 가해서 금리 인하로 돈 풀기를 통해서 다시
팬데믹 때 그랬죠. 돈 풀기 뭐 한번 제대로 해버리면 주가 올라가는 거 금방 올라갑니다.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있을 겁니다.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있을 텐데 지금 이 중국이 이렇게 강하게 나올 거라고는 이 정도까지 생각을 못했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75일 유의하겠다 그러죠. 바로 이제 좀 이런 변수가 나오니까 그래? 그럼 하지마 이게 아니고 유예해주게 75일 유예하면서 좀 더 시간을 주겠다. 중국이 그렇게 하는 거 너 떨고 있는 거 다 알아.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전 세계 증시가 박살이 나고 있는 이런 분위기인데 아마도 지금 공포감이 최고조에 달할 겁니다. 달하는 상황이 될 텐데 이 공포감에 이 단기 자금들은 당연히 팔고 뭐 박살 나겠다. 그러고 이제 도망가고 이런 흐름이 나올 거다.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어디를 봐야 되느냐? 이 기업의 가치를 봐야 돼요. 가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이제 기본적인 가치, PBR이라는 가치, 특히 이런 부분에서 지금 미국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PBR, PER이 크게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태죠. 자, 그리고 이 미국인들의 이런 여론, 이 부분을 거의 무시하고 폭군처럼 계속 밀어붙일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트럼프는. 몰라. 나 폭군이야. 내 맘대로 할 건데. 중국이 그럴 것 말건 내 맘대로 할 거야. 그리고 이제 관세 밀어붙이는 이 부분을 뒤엎는 그런 경우 없을 거다.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데 이 사람 모릅니다. 아침에 그렇게 얘기했다. 점심 때 갑자기 관세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사실은 이거 내가 겁주려고 그런 거야. 나 미국 중국하고 되게 친해. 안 그래 시진핑 뭐 이렇게 얼마든지 할 인물이다 이 사람은. 자, 지금 슬슬 이제 미국의 자산, 미국 시민들의 자산은 거의 60% 정도가 거의 주식에 있다 그러죠. 우리나라는 거의 다 부동산이 아주 크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 미국인들은 주식에 자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주식이 아주 대폭락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아주 그야말로 대폭락이 대폭락. 하루에 6%씩 계속 빠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겠다. 자,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자, 이 관세 정책을 반대하는 이제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트럼프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제 잘 살겠네.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겠지. 뭐 그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보다도 이제 각국의 관세가 계속 붙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이 자동차 기업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에 이런 캐나다 관세 이런 부분 때문에 이 너무 비싸져서 많이 만들어봤자 재고 많이 남겠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의 생산지 대량 해고 소식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건이 좀 잘 팔리게 만들어 줘야지 이게 공장을 돌리는 거지.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럼 해고죠. 미국은 마음대로 해고 가능합니다. 잘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아주 답도 없어. 그러면 이제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거 우리가 진짜 잘 살 줄 알았는데 이 왜 이래 이거. 오히려 실업률이 더 높아지네. 그리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아 올라가네. 일자리 많이 늘 줄 알았는데 일자리가 늘기는커녕 이거는 뭐 계속 줄어드는 흐름이 나오네. 벌써부터 부정 여론이 54%까지 올랐죠. 이게 좀 더 지속이 되면은 이 부정 여론이 여기서 끝날 거냐? 아닐 겁니다. 60%, 65%, 70% 당장 내가 먹고 사는 이런 부분에서 큰 타격을 입는 그런 상황에다가 내 주식 자산이 60% 정도 주식에 투자를 해놓고 있는데 거기는 장기 투자를 거의 뭐 생활하죠. 미국인들은 계속 오르니까. 근데 트럼프 때문에 내 자산이 다 쪼그라들고 난 망했네. 이런 분위기가 지속이 된다 그러면 지지하겠습니까? 지지를 막 해서 진짜 나한테 도움이 될 줄 알고 지지를 하겠죠. 그래도 우리 미국이 잘 되면은 나 하나쯤이야. 나 거지 돼도 괜찮아요. 그런 사람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몇 명 없습니다. 막상 이제 이거 진짜 나 거지 되겠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런 부정 여론이 계속 확산될 겁니다. 이게 계속 확산된다 그러면 계속 밀어붙일 인물이 아니다, 트럼프는. 거기서 갑자기 뭔가 활짝 웃으면서 무슨 일 있었어요? 그러면서 뭔가 나는 조금만 이제 선물 조금만 가져다 주면은 관세 팍팍 깎아줄 거야. 상환세 너무 걱정하지 마. 팍팍 깎아주고 뭐 이렇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엄청난 급락이 나고 있는데 이미 이렇게 급락이 되었으면 우리나라 증시는 시가에 다 반영이 되어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증시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급락이 일어나 있는 상태다. 그렇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해서 세계 경제가 이제 멸망전으로 가는구나. 이제 끝났다. 그렇게 포기를 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반전이 있을 거다. 기다려보자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제 또는 어떤 사람은 이런 부분을 기회 삼아서 에라 모르겠다 한번 들어가 보자. 이런 사람들로 나눠질 거다. 근데 대부분의 수많은 개인들은 특히 신용미수자들은 완전히 포기를 하는 이런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보시겠죠. 자, 공포지수가 50.9%까지 급증했죠. 급등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관세 이슈로 아주 급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어느 정도 급락이 많이 나오면 최고의 호재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어떤 호재? 낙폭과대. 증시의 가장 큰 호재는 또 낙폭과대라고도 볼 수 있겠죠.